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베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월간 이선엽 25년 7월호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우리 방청회 주로 한 4분, 5분 정도 와 계십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종종 우리 YG 클럽 스터디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예. 질문 기회는 마지막에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7월 21일 장 마감일에 찍고 예. 있는데 조금 조정받을 것 같아가지고 님 이제 이선엽 대표님 이제 틀리시나 싶었는데 또 조선방송 또 훅 가버리고 원전도 훅 가버리고 와 아이고 배야. 우선은 좀 큰 틀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예. 하는데 얼마 전에 그 6월 미국의 소비자 예.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2.7%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근데 이게 금리를 내리자니 파월 의장이 보기에는 여전히 높은 걸로 보이고 슬슬 관세 영향이 좀 나타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막 본격적으로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가 수준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될 수준인데 예. 시장에서 고민하는 건 어쨌든 지난달보다는 상품 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을 네네네.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기업들이 현재 올라간 관세를 본인들이 흡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오른 만큼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관세와 관련 특히 무역과 관련된 협상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의 압박 때문에 오른 관세만큼 기업들이 지금 전가를 못 시키고 본인들이 끌어안다 보니 이거를 혹시 시간이 지나서 부과를 하기 시작을 하면 또 기업들이 이제는 나도 이제 못 견디겠으니 이제는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게 우려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연준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카고 연은에 있는 그렇죠. 굴스비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물가에 대해서 되게 조금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몇 분이 계시고 또 반면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오르는 수준이 그렇게 금리를 못 내릴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원러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 내에서도 되게 충돌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금리를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자 쪽이 더 많고요. 내려야 된다라는 쪽은 뭐 소수에 불과하니까 특히 이제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연준 자리가 좀 탐이 나는 그런 분들이시죠. 크리스토퍼 월러도 본인 스스로 내가 그 자리를 준다라면 나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정치적인 수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거라서 전체 연준의 목소리만 듣고 보면 아직은 그 부정적 영향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건데 일단 시장에서는 9월쯤이면 좀 인하하지 않을까 가능성을 좀 높게는 보는데 가봐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트럼프의 생각,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을 뭐 이제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의미 안에는 분명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세가 고착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관세를 앞으로도 계속 부과를 할 거고 그로 인해서 관세가 높아진다라면 사실 9월에 금리 인하라는 게 넌센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또는 7월에 인하가 되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역 협상 중에서 일부 관세는 부과가 되더라도 상당수 관세는 사실상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무엇을 얻고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아야 사실은 맞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넘겨짚기를 해보면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들 상당 부분은 일단은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무역 협상을 통해서 한국이든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 걸 사주겠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최소화될 가능성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일고 있는 무역 협상 보면 너무 지지부진해서 그게 과연 8월, 9월 안에 가능할까? 뭐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건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7월 9일은 지나갔고 한 달 더 유예 기간을 줘서 8월 1일이잖아요. 그게? 뭐 지금 4월부터 지금 7월까지도 안 됐는데 갑자기 한 달 안에 뭔가 확 된다라는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8월 1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그렇습니다. 2주도 안 남았죠? 예. 아, 열흘밖에 안 남았구나. 이게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도 아직은 보이지를 않고 이게 또 증시의 변동성을 줄 것인가. 근데 시간을 되짚어 보면은 7월 9일 될 때도 물론 이제 유예를 한 번 더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시장에는 약간 내성이랄까 이런 게 생긴 것 같고 만약에 8월 1일 즈음 갔을 때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내성이 좀 생겼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선엽 대표님은 그 좀 후자 쪽이죠. 사실 내성이 생긴 건 아니고 결국은 또 타코라고 보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엔 트럼프가 물러설 거야라는 분들은 뭐 사실 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무슨 소리야 이 정도 됐으면 트럼프가 드디어 한 번 할 때가 됐지. 저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계속해서 타코 소리는 듣지 않을 거고 이번에는 뭔가 한번 제대로 보여줘서 시장에 충격을 줘야 각국이 좀 말을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이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쉽진 않죠. 그런데 어느 방향이 되든 방향성 요인은 아니에요.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되려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됐으면 한번 쉬어갈 때도 되지 않았어? 어떤 핑가가 되든지 한 번은 쉬어갈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울고 싶을 때 뺨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대단히 뭐 뾰족한 수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 변동을 피하고 밑에서 잘 사겠어 라는 욕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누구도 어려운 거잖아요. 네.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러면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이것 때문에 조정이 올지 다른 것 때문에 조정이 올지 모르지만 그 조정이 팔고 떠나야 될 조정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이 기회를 틈타서 그래도 뭔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지금이 상승장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더 중요한 거지 중간중간에 무엇 때문에 언제쯤 실 것 같다라고 하는 건 그건 신도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기회가 혹시 기회가 온다라면 뭐 그동안 못 샀던 분들 잘 늘리면 참 좋을 거다. 그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 흐름 속에 있는 거는 변하지 않았다. 예. 노이즈가 생기더라도 너무 뾰족하게 이렇게 다 맞추려고 하시면 맞출 수도 없지만 그건 정말 맞으면 우연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 우연까지 우리가 너무 전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빠지면 잘 산다 정도. 그래서 큰 추세가 변하는 건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세 협상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질질 끌려오고 있는 건데 8월 1일이 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너네 나라는 말 안 들었으니까 25% 때리더라도 그게 영원 불멸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9월 10월에 뭐 추가 협상을 해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 여지라는 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4월의 충격보다는 당연히 못하는 게 뭐냐면 4월 충격은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4월에는 관세 자체도 부정적이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품목,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했다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런데 지금은요. 처음으로. 일단 베트남이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받고. 중국이 빠져 있고요. 영국도 합의 예. 받고. 자, 중국하고 베트남이 빠진 게 왜 중요하냐면 생필품에 대한 관세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월에 제일 무서웠던 건 모든 품목이니까 내가 당장 필요한 화장지부터 시작을 해서 네. 모든 생필품까지 전부 다 미국이 생산하지도 않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니까 야 그러면 앞으로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필품에 대한 영향이 제한돼 있는 거예요. 일단 생필품을 들여놓은 세 군데 국가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깝게 멕시코가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알고는 중국과 베트남이 있을 텐데 멕시코와 관련해서도 되게 웃긴 게 생각보다 관세가 있지만 여러분들 그 미국과 협정 때문에 한 40%는 현재도 무관세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일단은 괜찮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과는 20%라고 하죠. 일단 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고 중국과는 제가 볼 때는 이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지금 부과된 거 이상은 아닐 거고 그러니까 생필품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니 사실 각국의 특정 품목에 때리는 건 그 관련 기업 또는 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생필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어 그렇죠. 있다. 그것만 하더라도 4월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거죠.
4월만큼의 시장 4월은 충격은. 컸죠. 4월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지금은 그 정도 선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트럼프가 뭔가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것도 지금 트럼프한테 썩 그렇게 많이 유리한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는 일본은 여러 국가들은 당연히 트럼프한테 뺏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덜 뺏겨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집권에서 얻고자 하는 것까지가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정말 정확하게 뭘 원했는지는 우리가 지나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덜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뺏기는 건 뭐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난 4월 초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코스피가 100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와,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 3개월 반밖에 안 됐는데. 와, 천국과 지옥을 한 3개월 사이 우리는 갔다 왔고. 왜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조정이 오면 다시 사야지. 근데 막상 그 정도의 조정이 오면 손이 또 안 나가죠. 안 나가죠? 예. 팔아야 될 것 같죠? 그죠. 세상 망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월간 이선협은 매월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생필품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이 또 제거가 돼 있기 때문에 물가로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예전만큼 또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있을 수는 있는 건데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는 제롬 파월 의장이 원하는 것도요.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지금 보면은 올해 연준이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으니 네. 어떤 식으로 내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도대체 트럼프가 각국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국가에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명확하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때리는 것도 좋고 적게 때리는 것도 좋고 우리가 볼 때 이만큼 때리는구나. 그래서 어떤 품목에 또는 미국에 이 정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게 명확해지면 문제가 덜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이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트럼프가 도대체 어느 국가에 얼마만큼의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건지 그게 여전히 불확실하니 나는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잘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하면 1970, 80년대 있었던 물가가 잡히다가 올라오는 그 이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지금 있는 게 물가라는 건 한 번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뒤늦게 대응하더라도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뒤늦은 대응이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를 확실히 잡는 쪽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경기도 중요한데 확실히 물가를 잡는 쪽으로 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파월의 생각이 바뀌려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가가 아니라 고용입니다. 고용.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8월 초에 발표가 되겠죠. 고용이 부러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건 뭐 물가 여부를 떠나서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는 된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생각이 오를지 파월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약간 우김이 오길지 그건 좀 봐야 되겠지만 모든 것들은 제가 볼 때 물가보다는 되려 고용 쪽에서 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나오는 고용 지표 네, 잘 봐야 오. 되겠죠. 중요하게 봐야 한다.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난 고용을 보면 고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지만 전부 다 정부 고용이었거든요. 정부 고용을 뭔가 대단히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물가와 관련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지표는 상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품으로 오르는 물가는 제가 봐도 일시적인 거고요. 결국 이 상품으로 인한 물가가 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결국에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도 시장에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혹시 이로 인해서 향후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 우리는 보통 그거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그것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뭐 금리는 내리는 쪽이 맞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형성되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주거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월세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건비 이런 거죠. 야 물건 가격이 올랐으니까 나는 너무 살기 어려워졌어. 그럼 나도 인건비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진짜 그게 고착화되는 거거든요. 거기로만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물가는 일시적인 게 맞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품 물가보다 인건비를 조금 더 제일 중요한 중시해서 거고 아마 이번에 우리가 지난 2, 3년간의 물가를 보면서 처음으로 물가에 대한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3, 40년 동안 없었었어요. 네. 이게 결국엔 물가 상승을 고착시키는 것은 인건비하고 결국은 월세다. 그래서 이 상품이 또는 다른 어떤 부분들이 움직이는 물가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건비로 움직일 거냐
그게 핵심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거비는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인건비 쪽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8월 초에 나오는 그 네. 고용 지표랑 네. 같이 또 맥이 닿는 그렇죠. 내용이기도 그래서 뭐 하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 그다음에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그 중에서도 민간 고용 이런 쪽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시장으로 이어가자면 그 금리나 기대감이 한때는 반영이 됐다가 또 한때는 실망이 됐다가 지금 제약바이오주 보면은 또 그 영향을 좀 예. 많이 받을 수밖에 예. 없잖아요. 시장에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주가 좀 반등을 하다가 예. 21일에는 국내 시장에서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또 오르니까 제약바이오주 같은 거 또 이제 크게 조정을 받고 이런 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괜찮은 기업이면 들고 가야지 금리 때문에 금리가 내려서 바이오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내릴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금리의 방향을 연준조차도 모르는데.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 그걸 보고 제약 바이오를 투자한다라는 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워낙 좋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변동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제거하는 나가는 그렇죠?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제가 볼 때는 길게 볼 때도 뭔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저희가 얼마 전에 엄민용 연구원 제약바이오의 베스트 아닙니까? 베스트죠. 특강을 했고 그 영상이 이제 막 1부, 2부 다시 보기가 올라갔습니다. YG클럽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여기 들으신 분 계시지 않나요? 하여튼 뭐 후기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이야기를 약쟁. 들으시면 예, 됩니다. 최고의 약쟁이죠. 약쟁이. 아니, 민용이가 약을 했나 모르겠네요. 아끼는 겁니다 정말. 예, 예. 제약바이오의 베스트 예. 애널리스트. 그 관세 이야기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로 도장을 찍을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의 그 참패죠. 득표도 너무 좋지 않았고 네. 근데 일본하고 지금 미국의 사이가 좀 좋지도 않고 만약에 거기에 25%의 상호관세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거의 기본 20% 이렇게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 15, 20%만 돼도 이거는 최악은 면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정도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국내는 사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이 명품은 아니잖아요. 우리께. 예, 우리께. 그럼 가격 경쟁력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국가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기업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면 우리 경제는 좀 주름살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수의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 업종들은 현재 주도주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걔들이 빠진다고 해서 뭔가 큰 대세에 영향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게 정치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하고 좀 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이건 좀 약간 웃픈데요. 우프죠. 옛날에 예. 그 무한도전에서 예. 항상 그 첫 번째 나섰던 뭐 박명수 씨가 만약에 실패하면 박명수 씨는 우리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수출 많이 하고 있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민감한 자동차라든지 그렇죠. 뭐 자동차 가지고 좋은 회사인데 아직까지 주도주라고 보기는 어려운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빠지면 오히려 주가가 쉬어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죠.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것들이 좋아지는. 왜냐면 지금 그래도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고 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도 별로 없을 뿐더러 뭐 관세 영향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덜 오르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오히려 매기가 그쪽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승 탄력이 될 수 있는 재미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하기사 이제 시계를 계속해서 돌려보면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좀 한 발 물러나 있는 뭐 조선, 방산, 네. 원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주도주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이 항상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운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사실 방산도 남의 불행이 우리 행운이었던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예,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시장인 거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 자본시장이 냉혹한 네. 거고요. 그게 또 현실이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50%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거는 좀 왜 그런 걸까요? 갑자기 구리에다가. 사실 갑자기 구리라기보다는 구리는 그 가능성이 되게 높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전략 자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때 제일 필요한 광물 중에서 거의 베스트 원을 꼽으라고 하면 사실 철강만큼이나 구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제가 뭐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지만 워렌 버핏이 이번에 은퇴를 하시면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AI 투자 열풍에 따른 에너지 쪽, 그렇죠? 그다음에 전력 쪽을 투자라고 했는데 에너지 전력의 핵심은 다 구리예요. 결국 전선은 다 구리에서 되다 보니까 구리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게 늘 거다라는 걸 판단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산업을 미국에 유치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전략적 광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다 보니 사실 이와 관련된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만큼 대단히 이쪽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굉장히 심각하게 미국이 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와 관련된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만큼 귀할거니 구리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좋은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그 트럼프의 이제 의도 그 자체는 미국에 그래서 구리와 관련된 뭐 재련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여러 가지 하라는 의도가 될 거니까 결국은 지금 뭐 우리가 보면 자원 싸움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유틸리티, 송배전망, 전력기기랑 또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다 구리죠 뭐 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그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되는 거고요. 가격도 전가력이 일단 가격이 오르면 예. 그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다만 이제 고민은 과연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걸 텐데 이거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서 특히 재련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구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련 산업은 다 공해 산업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미국의 환경 기준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도 좀 많을 거고 어쨌든 미국은 철강이나 구리 그러니까 금속 쪽이죠. 금속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은 진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쪽의 관세는 잘 모르겠으나 이쪽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쪽에 부과하는 관세는 되게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기업들이 어떻게 나선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련 업체한테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판단됩니다.